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해외 주식이 다우가 그리고 나스닥이 금요일에 좀 좋게 막 들어올려서 마무리를 좀 해서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 좀 좋게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매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코스피 관련해서 종목별로, 테마별로 대표적인 종목, 그것도 이제 우량주,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간 그 종목들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잘 버티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내렸다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보다 매수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고점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돈 잃기가 쉽다. 그런 걸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 벗어나지 못한 채로 눌러지는 느낌이라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이제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계속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도 포지션을 이 전체적인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도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이제 이 0.27% 내렸긴 했지만 요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V자로 반등을 한번 하고 21선이 이제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요쯤에서 한번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자리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코스피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이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술주, 뭐 이런 기술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에서 조금은 이제 아쉽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자리 잡은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크게 내려오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패권 다툼,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또 대결을 펼치느냐 거기에 따라 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고점 위치에서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을 때는 저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짚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50원 올라서 13,250원. 야, 요새 두산중공업이 적응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이제 수익을 기다리면서 기분 좋게 주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 오늘 얼마까지 갔죠? 13,850원까지 13,800원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좀 아쉽게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드디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800만 주, 700만 주 이상에서 1000만 주까지는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딱 그 정도 터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주가가 한번 쉬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쑥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별로 보시면 4일 연속 상승을 좀 했고요. 4일 연속 이제 거의 10% 가까이,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조금씩 받을 때도 되었는데 두산중공업이 아주 힘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주봉은 이제 20주선을 뚫어버렸습니다. 20주선 뚫어버렸고 월봉상으로도 완벽하게 N자로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4월 달부터 저는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이제 쑥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두산중공업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도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일자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꺾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과정이 좀 나올 건데요. 뭐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어, 퐁당퐁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네, 좀 고점이 되었다 싶으면 분할 매도를 하시고 또 내릴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뭐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수익을 익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는 뭐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우직하게 네,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요. 제가 만약에 평단이 11,000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15,000원을 가는 거랑 네. 그다음에 11,000원에서 13,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어 14,000원 갔다가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차익을 이용하는 거랑 어느 게 이제 돈을 많이 버냐 이건데요. 사실은 요걸 잘하면 요게 조금 더 잘 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편안하게 요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21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뭐 아슬아슬하게 걸쳐놨는데요. 이제는 이평선 위에 저항선들을 다 돌파를 했다고 보여주고요. 내일도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에도 13,400원, 뭐 시간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에도 이제 상승으로 웬만하면 상승으로 자꾸 밀어 올린다. 이게 보여지죠.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오전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특히 이제 UBS 쪽에서 아주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을 막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이제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투신도 오전에는 좀 20만 주 이상 매수로 잡혔었는데 좀 매도를 해서 11만 주 정도 매수한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사모펀드고요. 사모펀드가 이제 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24만 주가 들어왔었는데 크게 이제 익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네, 이런 입장에서도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10만 주씩 매도하던 규칙을 깨고 20만 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벌써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일 동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주씩 벌써 지금 10일째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10일째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확실하게 두산중공업 수급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 기대가 되네요. 네, HMM과 같이 한번 오랫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던 그런 주식들이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하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특히 HMM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요. 두산중공업은 뭐 최대 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합병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시면 174만 주죠. 네, 174만 주고 170만 주에서 이제 또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틱룰 예외 공매도 거래량이 조금 이제 늘었긴 했는데요. 일단은 잔고 수량은 뭐 크게 변화가 없다.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서 멈춰 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사실은 이제 3월 15일에 대비해서 늘어났긴 했습니다. 늘어났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가 이제 이 투자자 수급을 좀 보시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누적으로 한번 볼까요? 한 달 동안 이제 기간이 네,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해서 매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플러스로 매수를 전환했고요. 외국인도 이제 상당히 많이 네, 다시 한번 수급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인 당일이 이제 네, 더 이상 이제 장외 대량 매매 매도는 끝난 것 같고 3만 천주에서 3만 3천 주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인 보유율은 10.2%? 네, 그 정도고요. 대차 잔고는 또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1330만 주고요. 대차 잔고가 막 늘고 있음에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주가가 일단은 뭐 대차 잔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차 잔고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단기간에 뭐 121선 내일 좀 올랐다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락을 좀 할 수도 있는데 뭐 차곡차곡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꼬리단 이 양봉을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던 요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쯤에 이제 애매하게 이제 저항선을 계속 같은 위치에서 맞는다면 잠깐 익절을 했다가 요렇게 이제 하락봉이 좀 나왔을 때 21선 근처에서 다시 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차곡차곡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희의 1차는 요 정도 15,000원 정도, 2차는 17,000원 요 고점이고요. 3차는 이제 네, 여기 월봉 21,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까지는 조금 이제 올라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21,000원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최소 이제 15,000원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그런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 달에 네, 17,000원 한번 도전을 해볼지 여러분들과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뭐 크게 소식 없고요. M&A 글로벌 건설 경기 호황 효과로 랠리 시작한 두산 삼총사 이렇게 기사가 떠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그룹이 이제 뭐 시초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제 중공업도 이제 한국중공업 매수를 했고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중공업으로 개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두산이 참 이 M&A나 뭐 아니면 다른 회사 인수를 해서 좀 잘합니다. 그런 걸 장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경영진들이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 돈 굴리는 데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산건설에 대해서 좀 무리한 지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리한 지원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담보로 있던 그 돈들이 이제 자금줄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네, 여기도 나와 있죠. 탈석탄 탈원전으로 인한 플랜트 수주 감소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주가 이제 10만 원 이상을 찍었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결국에 이제 4천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네,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글로벌 건설 경기 호황, 그다음에 분할 합병 효과,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서의 전환에 힘입어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두산밥켓의 랠리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20에서 40%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만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20%, 25% 정도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는 현대인프라코아가 되었을 때 그때 목표가도 2만 원을 잡을 만큼 이 현대인프라코아는 확실히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이제 현대건설기계와의 시너지를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합병이 최대 이제 이슈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5월 달에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겁니다. 웬만하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캣입니다. 밥캣도 미국의 이제 인프라 이 건설이 증가되면서 밥캣에 대해서
수혜를 볼 거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흡수와 합병하면서 밥캣도 이제 바로 두산중공업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대금 8,500억을 받게 되고요.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상환이 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지금 3조 자구안을 마련했다고 이제 성공했다고 마련에 성공했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전부 바로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금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이제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대금도 나중에 들어올 거고요. 그 이전에 매각했던 것도 차근차근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사실 이제 6월 달이었나요? 6월 달에 6조에 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채권단이 도저히 안 되겠다. 두산중공업 이러다가 너희한테 돈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조를 빨리 마련해라. 그래서 3조를 마련한 거고요. 그 3조로 이제 요 정도를 이제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1.2조까지 해서 총 4.2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산 퓨얼셀 지분을 지금 이제 30%까지 받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지금 단기 차입금도 상당히 줄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두산중공업의 이제 그 부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그 다음에 두산 밥캣, 네, 계속 이제 3조 달러의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산 중공업이, 이, 잘 될 거다.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5천억대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럼 아래 그 두산 퓨얼셀이나 두산 밥캡 가지고만 버틸 거냐?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리가 생겼으니까 재기를 할 겁니다. 달리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원자력과 그 다음에 네, 여기 유럽연합 내부 보고서에도 원자력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원자력 에너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탈원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랑요. 독일도 지금 사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걔들은 일찌감치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40%까지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인데요. 그게 이제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고요. 폭설 내리고 폭우 내리고 이러니까 뭐 상당히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에너지 수급이 필요하고요. 위험을 감소하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시 한번 원자력 에너지를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산중공업도 해외 수주를 위해서 네, 한국전력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 해외 원전 수주까지도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두산중공업이 잘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네, 21,000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